초등생들 앞에서 초등학생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무슨 얘기인 건지 먼저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기현, 이재명을 겨냥해 연설 궤변, 중국의 굴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치 원칙 확립을 역설했다. 네, 여기 사진 같이 보이실까요?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전날에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했고요. 의석수에 따라. 그리고 그 뒤에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이 연설을 했는데 앞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궤변이다. 중국의 좀 굴종적인 태도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어제 이재명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굴종적인 사회주의자!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건보 적용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건보 먹튀, 건보 무임승차 막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만 겨냥을 했다라고 해도 이 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김기현, 의원수 30석, 30석 감축, 팔 흔들며 야당 때리기에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야당 때리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상당한 이 지분을 할애해서 강력하게 좀 때리기에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의원수 30석 감축 얘기도 했고요. 여기 잠깐 이 부제를 좀 같이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해볼까요? 특권 포기 등 공동서약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공동서약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중국인 투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특히 전날 야당이 압구정 정부 아니냐, 압수수색, 구속수사, 이 정쟁 그런 정부 아니냐는 이 공격에 사돈 낱말이다. 50여 분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당에선 고성과 또 야유가 있었다. 사실 아까 영상을 보시면서도 김기현 대표 목소리만큼이나 주변에 뭐가 막 시끄럽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좀 말들이 많았었죠. 네. 그 모습도 저희가 살짝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모습 같이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 바로 정치 분야. 땅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땅파세 고민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네. 굉장히 좀 고성이 난무하는 시끄러운 그 자리였습니다. 또 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 스튜디오에도 지금 두 분이 계시죠. 네. 유상범 의원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국회의원들은 그럼 저렇게 막 싸우고 그러면 나와서도 정말 얼굴도 안 보고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과거에는 저렇게 싸우고 서로 간에 또 저녁자리 되면 같이 함께 하면서 네. 또 서로의 마음을 달래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와 같은 여야 간의 교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저렇게 서로 고성을 지르고 저 화면에 저는 고성을 안 지르는 걸로 나오네요. 뭐 저렇게 하지만 네. 그 자체로 서로 간에 뭐 감정적으로 서로 간에 네. 뭐 극한 뭐 비난을 한다는 그 마음속까지 담아두는 것까지는 가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저 화면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네.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할 때 네. 다소 제가 보기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때 제가 소리를 항의도 좀 낸 적도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저도 그 관중석 뒤에 그 방청석에 우리 네. 아주 어린 학생들이 와 있었고 당연히 그 이재명 대표 할 땐 또 제 지역구의 출신의 학생들이 또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보면서 과연 지금 현재 이 국회의원들의 이와 같은 어떤 모습에 대해서 네.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 자신도 그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많은 만감이 고차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제 이런 모습들은 가능하면 보여주지 않도록 여야 의원들이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말씀을 저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 자리에서. 네. 지금 말씀 중에 사실 저희 키워드 때문일까요? 먼저 약간 고해성사를 좀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같이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네. 국회의원 초등생들 앞에서 말씀처럼 어제 그 고성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초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성이 어제만 있었던 건 또 아닙니다. 그 전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던 그때도 연달아 있었습니다. 여야가 고성 싸움질을 했다. 근데 여기 지금 같이 사진 보실까요? 초등학생들이 국회의원 이후 당대표 연설, 당대표가 무슨 말 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왔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의회 민주주의를 뭔지 알기 위해서 현장 학습을 위해서 온 것일 텐데 글쎄요, 뭐 아이들 표정이 썩 밝아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김경만 의원님. 네, 아마 제가 어제 그 신문을 보니까 두 가지 장면을 봤는데 네. 초등학생이 방청석에서 우리 여당 또는 야당 대표 연설을 보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김기현 대표 연설하실 때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좀 비춰주더라고요.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좀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실종된 모습을 초등학생들한테 보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현 정부의 또 정책 기조라든지 미래 비전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을 좀 할애하고 공감을 좀 표시하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50분의 대부분은 전날 연설한 이재명 대표의 그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그래서 좀 듣기에 저도 바로 앞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야유도 나왔습니다만 듣는 입장에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당대표 연설인데 우리 또 미래 비전이라든지 경제의 모습 네. 예를 들어 전날 이재명 대표는 5%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민생과 경제, 안전, 애교 이런 부분에서 좀 비전이 안 보인다. 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답변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많은 공감을 좀 더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네, 유상범 의원님.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당 대표들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일부러 자제를 언급을 자제하고 사실은 네. 이제 우리가 보여준 그 소란스러운 모습, 당 대표들의 발언에 대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그 야지를 놓고 반복적으로 계속 특정 의원은 한 50분 발언 중에 40분을 계속 비난을 했습니다. 야지 아니라 꼬리 잡는 꼬리 잡는 표현을 발언이 좀 반복돼서 순화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했더니만 또 우리 갑자기 또 여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셔서 또 방어찬에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잠시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예. 뭐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 특히 여당 정부에 대한 공격이 전체 그 발언 중에 한 30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비난을 할 때는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비난을 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저희가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발표하신 내용 대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의 근거가 아니라 선동과
일종의 괴담 유포에 가까운 여러 비난이 계속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대응하기보다는 미래 비전을 말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그 대응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신 거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결국 민생, 그다음에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또한 정치개혁에 대한 많은 부분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그 내용보다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압구정, 그 정권과 그 정권에 대한 발언, 또한 김기현 대표의 사돈낱말 정당에 대한 발언, 이게 가장 대비되고 또 국민들에게 구독률이 높다고 보이니 또 그분이 강조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그 발언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발언이 마음에 안 들면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그 비난 계속 반복되는 그 발언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보여준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도 자성하겠습니다. 혼자 말씀해 이제 저도 자성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연설 그리고 그 뒤에 이은 어제 있었던 김기현 대표의 연설 대표 대 대표, 강 대 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좀 무게감 있는 대표 대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이재명 대표가 손바닥 뒤집듯 어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다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을 나갈 때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고 나가는 이재명 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다 같이 서명하자는 이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일단 점점점.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여기에 또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식 실장님. 예, 아마 뭐 이재명 대표 기분이 아마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라면은 여당 대표라면은 마땅히 법치보다는 협치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제 본인이 이미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거기다 화끈하게 맞불을 놔가지고 그래 좋다 그러면 불체포 특권 다 같이 포기 서약하겠다 이렇게 한번 세게 본인 특유의 그 사이다 같은 그런 전공법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국민들께서는 불체포 특권의 이제 폐기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지금 워낙 이제 검찰 수사나 이런 게 이제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런 의원님들도 판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뭐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답변을 유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경만 의원님. 저는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은 늦었지만은 매우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 발언 중에서도 그동안 압구정 정권이라고 그래서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았던 정권 아니었느냐.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가결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방탄 프레임 이걸로 인해서 국민과 당이 갈라지는 이런 쪽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려왔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솔직히 말해서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을 내려놓고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 또 대표 말씀처럼 이건 서명을 받을 일이 아니고 헌법 불체포 특권 부분은 헌법 조항이니까 이미 내려놓기로 했으니까 서로가 여야 합의해서 헌법 개정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면 국회에서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걸 뭐 우리가 비아냥거리듯이 서명하실래요 말래요 이걸 가지고 따지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최고는. 결국 이재명 대표 발언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보궐선거 때도 나같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불체포 특권 같은 게 필요 없다 이렇게 국민 앞에 천명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영장이 실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오게 되니까
이 국회의원들의 의석의 힘을 이용해서 방탄으로 막아서였던 게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고 또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노웅래 의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국민의 여러 지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체포 특권의 방탄을 여실히 보여줬던 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그럼 헌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내려놓을 수 있는 행동에 이어지려면 여기에 대해서 여야 공익이 같이 공동서약하자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말에 관한 신뢰성에 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 벌써 지난날에도 한번 재판이 있었고 지금도 기소돼서 다투고 있는 것이 국민들 앞에서 선거를 치를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발언의 진정성과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들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내가 정말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거다라고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기에 서약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어제 다시 나온 얘기가 뭐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내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겠다. 건보, 건강보험, 먹튀도 먹고 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먹튀도 차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죠. 논란이 사실 기존에 존재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 투표권을 계속해서 주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김기현 대표가 투표권 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어제 대표 연설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